기존에 내가 지금 암호화폐 국내 거래소 뭐 김치코인, 알트코인 많은 코인들을 갖고 있을 건데 어떻게 없어질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어렵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코인이 상장 폐지가 당하면 진짜 아예 끝나는 걸까? 자, 금융위 증권형 토큰 전면 호영, 장외 유통 플랫폼 제도화. 드디어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STO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STO 토큰. 이게 뭐냐? 코인 이슈 요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실물형 자산, 눈으로 보이는 자산들이 뭘로 거래가 된다?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래 음원이 됐던, 물건이 됐던, 그림이 됐던, 뭘로 거래가 된다? 코인으로 거래가 된다. 요런 말씀 드렸었죠. 주식도 지금 뭐 장이 마감하고 뭐 열리고 닫고 이럴 거 없어. 24시간 거래가 될 겁니다. 왜?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24시간 거래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드렸을 때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주식이 무슨 코인 거래를 해. 주식 거래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주식도 코인형 토큰. 테슬라도 코인으로 쪼개서 기존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1주, 한 주부터 거래할 수 있었던 거 의미 없습니다. 0.0001주. 사토시 개념이 있죠. 우리 비트코인 0.001 사토시처럼. 그렇게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건물 강남에 있는 땅 100평을 살려 그래. 땅 100평을 코인을 100개로 쪼개서 한 평당 코인 하나씩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 건물이 올라가서 임대 수익이 나. 그러면 30평 갖고 있는 분들은 30%의 수익을 받고 월세에. 땅을 팔 때도 코인으로 토큰화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파는. 월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실물 실물 상품들을 다 실물 자산들을 코인으로 만든다. 그 중에 하나가 증권형 토큰, STO 토큰. 발행을 이제 유통을 허용하고, 요게 한국에서는 멜랑카우인가요? 그 음원 무슨 카우였죠? 그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고,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규제된 게 없으니까. 뮤직카우. 죄송합니다. 멜랑카우. 말랑카우는 우리 조카가 좋아하는 젤리인가 초콜릿 이름일 겁니다. 젤리 이름 맞죠? 슈퍼에 데리고 갔더니 말랑카우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거랑 뮤직카우랑 이렇게 좀 합성이 됐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규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에서도 이런 규제안들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번 연도 2월 달에 자세한 내용들을 오픈하겠다.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관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얼마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상장 폐지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위믹스 코인 알고 계시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상장할 때 상장 계획서라든가 코인 유통 계획서나 이런 것들 제대로 받지도 않았다. 우리 국내 5대 거래소 다 이렇게 상장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상장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상장 폐지를 어떻게 마음대로 시키냐. 승질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법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고, 앞으로 돈 되는 거는 다 코인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코인화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금융위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코인이 없어지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은 많죠. 근데 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자, 부산시 분권형 디지털 상품 거래소 연내 세운다. 지금 부산광역시에 바이낸스 짜오장펑도 들어오고, 저신선도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죠. 근데 부산광역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상품 거래소로 이렇게 이름을 살짝 이렇게 또 변경을 했어요. 한 발 뺀 거죠. 법적 규제에 있어서 살짝 뺐는데, 자, 요거 그래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표가.
부산 분권형 디지털 상품 거래소.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스텝 1 디지털 상품 거래소. 이거 확대해서 볼 수 있네요.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소 앱을 통해서 자체 운영인데 여기에 토큰화된 디지털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를 팔까? 영화, 게임, IP 등. 무슨 뜻일까 이게? 부산에서 나오는, 부산에 뭐가 유명하죠? 뭐 어묵을 형상화한 NFT 아이템. 아니 부산 관광지를 이쁘게 만들어 놓은 NFT. 뭐 해운대 NFT. 아니면 뭐 부산의 명물 또 뭐 있죠? 뭐 깡통시장, 뭐 거인통닭, 뭐 NFT. 이런 것들, 돼지국밥, 부산 영화제 NFT. 이런 것들을 디지털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끔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 영화, 부산에서 찍은 영화들 이런 것들을 NFT화 시키던가, 그리고 또 한국의 K 콘텐츠, 우리 뭐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문화들을 NFT화 시켜서 또 상품을 또 여기서 거래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부산 관련된 아니면 한국 관련된 이런 NFT 아이템들을 팔 수 있게끔 거래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롯데 자이언츠 갈매기, 그것도 맞고, 티켓, 맞죠. 자,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 경기를 보러 가야 돼. 근데 앞으로는 티켓이 뭘로 된다 그랬죠? 티켓도 뭘로 이제 끊는다? NFT, 코인으로 끊는다. 왜? 그 티켓 하면은 미리 막 그 뭐라 그럴게, 스캘핑이라 그러나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다 매수해버리는 거? 지마켓이나 오픈마켓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안표들 막 앞에서 200만원, 300만원, 챔피언스 리그 유명한 것들은 200만원, 300만원 막 더 웃돈 붙여가지고 막 안표 팔죠. 그런 것도 이제 없다.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영화를 보든 운동 그 스포츠 경기를 보든 이런 티켓들도 NFT로, 코인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NFT 관련 실물 기반으로 한 상품들, 자산들을 NFT 거래소,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서 말 그대로 디지털 상품입니다.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내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냐, 아니면 증권형 토큰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거래되는 건지 증권형 토큰에서 거래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요거 뒤집어진다는 거. 요거 때문에 오늘 밤 12시까지 남으신 겁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은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개선하는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지 않은 증권형 토큰은 거래할 수 없게끔, 거래할 수 없게끔 한국 거래소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뜻은 라이센스 취득해라. 라이센스. 우리가 인정하는 이런 규율을 따라라. 따르지 못하는 암호화폐 코인들은 다 상장 폐지. 자, 증권형 토큰 의의가 뭘까? 증권형 토큰의 의의.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증권형 토큰의 의의가 뭐냐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뭐예요? 금융상품으로 취급이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자본시장법으로 따라서 금융상품으로 취급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 있겠죠. 금융투자업자가 되면은 이 코인은 증권형 토큰 거래소 상장 오케이, 한국 거래소에서 다룰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금융상품 취급이 안 돼,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무너졌죠. FTX 거래소 무너지고 그 FTX를 인수하려는 애들이 누구예요? 기존의 월가, 레거시 금융, 전통 금융권 애들, 주식쟁이들, 증권가 애들, 아니면은 그냥 기존 금융권 애들, 이런 애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물고 지네들이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국내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기존에 잘 나가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어, 국내에.
그런 거래소들은, 자, 가상자산 거래소, 중소형 거래소 해가지고 오더북을 공유한다. 오더북 공유가 뭐냐면, 유동성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업비트, 빗썸, 이런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거를 끌어서 쓴다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거는 증권사 거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 뭐 신한투자금융, 아니면은 뭐, KB, 이런 애들 거를 쓴다는 거예요.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자, 그러면, 앞으로, 증권형 토큰은 어떻게 되냐? 기존의 레거시 금융 애들은 이미 로비를 많이 했어. 정부 애들한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누구를 더 편해야 할까? 누구를 더 편을 들어줄까? 증권가들, 주식 플랫폼, 아니면 금융, 기존의 로비를 뒤집어지게 하고, 요런 레거시 금융 애들. 그러면 장외시장 거래는 누가 매매를 중개해요? OTC, 장외시장, 시장 밖의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합니다. 증권사들한테 너네 장외시장 맡아봐라. 역할을 준 거예요. 준 거고,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되는 것들은 앞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얼마 전에 특정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죠. 그러면 그런 알트코인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이 증권형 토큰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코인은 너네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이야. 이거를 입증시켜야 돼. 그래야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앞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내가 지금 암호화폐 국내 거래소 뭐 김치코인, 알트코인 많은 코인들을 갖고 있을 건데 어떻게 없어질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어렵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코인이 상장 폐지가 당하면 진짜 아예 끝나는 걸까? 살아날 수 없는 걸까? 아니죠. 상장 폐지 당한 코인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거래소에서 원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코인을 갖고 있어. 근데 뭐 국내 거래소, 뭐 업으로 시작하고 뭐 비수로 시작하고 이 거래소에 상장 폐지가 나왔네? 그럼 내가 홀드 월렛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이 한국거래소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하면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폐지가 당하고 나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그 코인은 살아날 겁니다. 근데 그 코인이 아닌 정부에서 인증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는 코인들은 그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줄어들고 죽고 여기서도 죽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장외 코인도 거래 가능하겠네요. 맞죠? 올해랑 내년에 코인 이슈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덱스 거래소가 활발해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활발해지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국내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들이 이동할 곳이 필요해. 그게 어디다? 덱스 거래소. 갈 길 잃은,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갈 길 잃은 알트코인들의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담당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덱스 거래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덱스 거래소가 핫해질 겁니다. 덱스 거래소에 많이 몰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어렵죠? 이해되셨나요? 아마도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70% 80% 이상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거 라이센스 취득 못할 겁니다. 많이들 없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코인이슈님 제가 이런 코인 갖고 있는데 어디 덱스 거래소에 보내야 되나요? 어디 콜드 월렛에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심화로 한번 해볼게요. 미국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렇게 간다는 거고. 자, 그러면 코인이슈가 요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요런 말씀. 자,
덱스 거래소는 보관이 안 되지 않나요? 스왑 형태로. 스왑을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이제 보내는 거지. 개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러스트 월렛이나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라던가 이제 웹 월렛이나 이런 월렛에 담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만약에 거기 덱스 거래소에서 그거를 받아준다. 그렇게 되면은 A라는 코인을 B라는 코인으로 스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럴 땐 덱스 거래소의 사용 쓰임새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코인유씨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 앞으로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살 수 있는 코인이 생길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1번. 기억나시는 분 1번. 앞으로는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코인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퍼즐을 맞춰드린 게 이제 코인 이슈고.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은 뭐 폴리곤이나 리플이나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다 상장되어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우리가 테슬라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애플을 투자하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을 가야 되는 데서 막 비행기 티켓 끊고 막 미국 가가지고 테슬라 막 본사 가서 막 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해골 지신나요?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미국에 가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테슬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 막 휴대폰 앱 하나로 막 미국 주식 투자하고 막 하니까 쉬운 거 같죠? 그게 원화로 달러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국 얘기 말씀드리면서 지금 중국에 거의 한 천조였나? 천 몇억 위안이 지금 홍콩 증시로 자금이 몰렸다 그랬죠. 근데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어. 왜 상승했을까? 중국에 자금이 몰렸는데 중국 주식 사려고 자금이 몰렸는데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어. 중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위안화가 필요하지. 왜? 위안화로 중국 주식 사야 되니까. 그러면 위안화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가고 테슬라 주식이 막 수요가 몰려. 애플이 몰려. 그러면 달러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상장되는 코인, 미국 코인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중국 기업이야. 중국 코인을 만드는 발행하는 기업이야. 뭐 짜오장, 내가 이름이 이제 짜오장봉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짜오장봉 코인을 만들었어. 미국 정부한테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좋은 코인입니다. 자금도 빵빵해요.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을까? 중국계 코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계 코인보다는 당연히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자, 이란에서 나왔어. 러시아에서 왔어. 러시아 막 뭐 에너지를 알루미늄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알루미늄 기반 코인을 발행했어. 미국에 상장할 수 있을까? 힘들죠. 근데 미국의 정재계인들 막 정치인들 로비 뒤집어지게 하고 막 빵도 사다 주고 막 샐러드도 사다 주고 이런 미국 기업들 당연히 미국에 상장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코인은 미국에만 상장이 될 겁니다. 왜? 이런 미국에 상장한 코인이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을 했어. 그러면 의미가 없죠. 왜?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A라는 미국 코인이 상장을 했어. 내가 A라는 미국 코인 너무 사고 싶어. 저거 무조건 10배, 100배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사야 돼요? 원화를 갖고 미국에 갖고 가서 달러로 바꿔서 그 A라는 코인을 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달러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도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소각장이 있으면 수요가 받쳐주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 절대로. 지금까지 미국 주식, 뭐 미국 파생 상품, ETF 상품, 미국 뭐 국채 다양한 상품들을 연동해서 미국 가치를 지켜냈는데 새로운 코인으로 미국 달러를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미국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 됐든 뭐 AI 하는 기업이 됐든 이런 뒤집어지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알트코인, 코인을 발행해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는 그런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내가 아니지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점점 입지를 뺏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코인이슈님 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위험하나요? 빼야 되나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천천히. 아니면 뭐 정부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 금융권 애들이 들어와서 인수를 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전만큼의 영향력이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순이익이라던가 행사할 수 있는 파워력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나요? 우리 곡괭이님, 바이낸스 거래소는 미국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을까요? 코인이슈 어떤 말씀 드렸죠? 바이낸스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지난 영상 꼭 보세요. 곡괭이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바이낸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코인 시장의 가치를 높여준다. 왜 가치를 높여줄까?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그 명물, 부산의 유명한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을 NFT화해서 거래를 한대. 근데 이거 거래를 어떻게 해요? 코인으로 산대. 그러면 지금 코인을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야, 도박이고 변동성 심하고 빠칭코고 그랬던 코인이 야, 부산광역시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 코인 거래를? 엊그저께 우리 메타버스 서울 들어가서 뭐예요? 주민등록증도 발급되고 여권도 발급되고 뭐도 발급되고 코인으로 발급해. 수수료 되고. 코인이 생활화 된다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이제 무조건 쓰인다는 거예요. 코인 결제가. 우리 텐텐님이 그랬나요? 그 행정부 가니까 여권 종이가 없다고. 지금 종이가 없어. 근데 앞으로는 종이 없어도 돼. 왜? 굳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권을 만들고 뭐 실물로 이렇게 주는 건 필요하겠지만 여권도 어떻게 돼요?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될 겁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여권만큼 제일 안전한 게 없어. 위조도 안 되고. 여권, 신분증 이런 것들 싹 다 발행이 될 거예요. 블록체인 위에서. 뉴스에서 여권 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해되셨죠? 미국에만 상장되는 코인, 일본에만 상장되는 코인, 한국에만 상장되는 코인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나오면 시중에 있는 지금 알트코인들은 없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담고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그때 쓰일 코인은 지금 알트 중에 한 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10,000개의 알트코인이 있으면 그래도 몇십 개, 100개는 살아남겠지. 살아남는 코인은 우리 2000년도, 2001년도 IT 버블 때 페이팔이 됐든 이베이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그런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완전 뒤집어지는 기업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의 목표는 수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비트코인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